반갑습니다. 저랑 벌써 이렇게 7주가 지났네요. 저희들 뭐 엊그제 찍는 것 같은데 벌써 제가 7번째 지금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연기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연기. 지난주까지는 우리 점화원, 우리 정전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연기 관련돼서 좀 공부할 건데 우리가 연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간의 화재가 났을 때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데 어떻게 비열적 인적 피해를 유발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연기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법칙 중에 첫 번째 램버트 비어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첫 번째 요 램버트 비어 법칙이 뭔지를 조금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성된 연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제가 지금 첨부자료 다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첨부자료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첨부자료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그냥 동영상만 보고 뭐 TV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첨부자료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뭐 저희들 교재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편집한 것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첨부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모아 놓으시면은 아마 소방기술자를 공부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기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연기 농도에 대한 표현 방법. 농도의 표현법에서 첫 번째 우리 암흑도라는 놈을 가지고 표현할 거고요. 두 번째 광학 밀도라는 거 가지고 표현할 거고요. 세 번째 요 광학 밀도의 비광학 밀도, 비광학 밀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공부할 건 크게 램버트 비어 법칙하고 요 램버트 비어 법칙을 가지고 연기를 해석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연기들은 어떤 농도로 표현됩니까? 연기의 농도 표현 방법으로서 암흑도, 그 다음에 광학밀도, 비광학밀도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먼저 그럼 램버트 비어 법칙이 뭔지 보면은 오늘 할게 램버트 비어 법칙. 요 램버트하고 비어라는 사람이 가지고 보면은 연기 밀도는 가시도를 줄이고 제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라고 하고요. 요 램버트 비어는 램버트는 흑광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빛이 통과하는 두께, 램버트는 두께, 그 다음에 비어라는 사람은 농도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요 램버트는 연기의 두께에 따라서 빛의 흡수도가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 비어라는 분은 요놈의 연기의 농도에 따라서 빛의 흡수도가 연기에 따라서 빛의 흡수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관계식을 보면은 IX라는 것은 IX는 I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CSL로 표현됩니다 라고 하고 요놈 먼저 L 먼저 보시면은 요놈은 연기의 두께, 연기층의 두께로 표현하고 CS는 연기의 농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 2는 자연노구. 그 다음에 I0는 연기가 없을 때 광량, 빛의 량. 연기가 없을 때 빛의 량을 표현할 거고요. 요 IX는 연기가 있을 때의 빛의 량. 연기가 있을 때의 빛의 량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게 바로 램버트 비어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은 궁금한 값은 그럼 이 CS는 뭐 얼마입니까? 얘가 우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표현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CS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요 연기의 두께층도 계산 가능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시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요 광량 측정 가능합니다. 또 연기가 요 두께만큼 있을 때 광량 측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 정도의 광량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는 흡광도를 얼마나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은 IX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SL 곱하기 L I0를 1로 이항시키면은 I0분의 IX는 2의 마이너스 CSL이라는 식이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요 놈을 투가율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겁니다. 투가율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요 이 값을 없애버리려고 양쪽에 자연 로그 ln 또는 로그 2를 취할 겁니다. 그러면은 ln 가로 I0분의 IX는 요 놈은 ln 2의 마이너스 CSL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이렇게 약분되고요. ln I0분의 IX는 마이너스 CSL이라는 이런 식이 남습니다. 최종 우리가 알고 싶은 요 CS 값은 위에다가 한번 칠게요. 요 CS 값은 CS는 L분의 1 곱하기 ln 가로 열고 이게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면서 분자하고 분모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게 오고요. 이것은 IX분의 I0로 표현됩니다. 이 놈이 바로 램버트 비어식으로부터 염기의 광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라고 하고요. 이 놈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I0분의 IX를 투가율 T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럼 요 CS를 한번 써보면 TS는 L분의 1 곱하기 ln T분의 1로도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요 두 식이 램버트 비어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식입니다. 라고 하고요. 거기 우리 1페이지 보시면은 램버트 비어 법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 램버트 비어식으로부터 이렇게 뭐 감광계수도 표현 가능하고 감광계수와 가시거리도 표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 가지고 뭘 표기할 거냐, 요런 놈 가지고 뭘 적용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책을 한번 볼게요. 감광계수 표준 크기의 시편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챔버 내에 두어 빛의 감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빛은 물체를 만나면 흡수, 반사, 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램버트 비어 법칙을 이용한 것을 감광계수라고 하고 이런 놈들을 자연록으로 취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라고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관계 동그라미 1번 L과 연기농도 CS 사이에서는 CS 곱하기 L은 일정합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지금 요 CS를 어디다 적용할 겁니까? 라고 봤더만 요 CS를 이것만 살짝 지우고요. 우리가 가시거리는 눈으로 보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연기에서 보통 CS 곱하기 L은 일정합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요 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광계수라고 표현하고 요 L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가시거리. 그러면 요 일정한 놈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렇게 일정합니다. 축광식은 뭐냐 그러면 우리 전자시계에서 보면 자, 내 시계 야광이지 야광. 요 야광을 축광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요 축광식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야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요 축광식일 때 요 일정한 값은 보통 2에서 4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광원 점등식. 광원 점등식은 우리 전자시계 시계 누르면 빛 들어오죠. 그러면 몇 시네 알 수 있죠. 이렇게 외부에서 광원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어져서 광을 만드는 것들, 이런 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5에서 10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 CS는 뭘로 기준을 할 겁니까? 요 C값, CS 값은 현재 우리 소방법에서는 화재, 연기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연기 감지기의 연기 감지 농도를 연기 감지 농도를 0.1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CS에 0.1을 넣으면 0.1을 넣고 곱하기 L은 일반적으로 축광식에서 2에서 4이죠. 그러면 요 L 값은 20m에서 40m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광원 점등식은 여기가 5에서 10m 있죠. 그럼 여기는 50에서 100m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법에서는 가장 작은 요 20m 가시거리 20m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정해 놓은 후에 우리는 보시면은 간판 우리 건물에서 20m마다 유도등 설치하십시오 라는 말이 뒷장에 넘기시면은 5번 따라서 국내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이런 놈들을 설치 가시거리를 2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램버트 비어 법칙을 가지고 CSL 가시거리식을 가지고 현재 소방법에서는 우리 유도등의 위치를 20m로 규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3페이지 보시면은 연기 밀도를 나타내는 암흑도, 광학 밀도, 비광학 밀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흑도가 뭔지, 그 다음에 광학 밀도가 뭔지, 그 다음에 비광학 밀도가 뭔지 요거 가지고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공부할 게 암흑도, 그 다음에 광학 밀도, 요런 다른 말로 관광 계수, 좀 전에 공부했던 거요. 그 다음에 비광학 밀도, 다른 말로 광학적 농도란 말도 씁니다. 하나하나를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흑도. 암흑도. 연기에 의한 빛의 감쇄를 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형적. 다른 말로 하면 1차원적 적으로 표현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광학 밀도. 연기에 의한 빛의 감쇄를 노구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램버트 비어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광학 밀도. 요 비광학 밀도는 광학 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한 겁니다. 광학 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한 거다. 표현
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암흑도부터 가겠습니다. 암흑도는 우리가 암흑도를 뭐 C라고 해도 좋고 D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C라고 할게요. 암흑도는 C는 연기가 없을 때 빛의 량을 I0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있을 때 빛의 량을 IX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는 뭐 IL로 표현했습니다. 책에는 IX로 표현되어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놈은 암흑도 I0에서 IX를 뺀 요만큼 흡수될 거니까 흡수되는 것도 우리는 암흑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 의한 빛의 감소를 선형적으로 표현한 값 X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선형적인 값입니다. 1차원적인 값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감쇄되니까 이렇게 감쇄되겠네요. 연기의 감쇄는. 이해되시죠, 이거?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요놈은 1 빼기 I0분의 IX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암흑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광학밀도 여기서 말하는 감광계수는 좀 전에 우리 제시했던 거 지금 이놈을 뭐 CS로 표현해도 좋고 또는 D로 표현해도 좋고 아무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이놈은 L분의 1 ln I X분의 I0 또는 L분의 1 ln T분의 1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요. 조금 전에 램버트 비의 법칙에서 했던 놈입니다. 지금 이 놈은 램버트 비의 법칙에서 유도됐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도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비광학 밀도는 뭘 어떻게 표현할 거냐? 보통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S로 표현합니다. 이놈은 D 곱하기 A분의 V 최적으로 표현할 겁니다. 최적비라면 최적이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요 D값 안에 여기 위에 있는 요 D값 안에 요놈이 포함되어 있네요. 요놈이 D값이나 또는 D값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저 D값 안에 한 번 더 쓰면은 요놈은 L분의 1 곱하기 ln T분의 1 곱하기 A분의 V 최적이 됐네. 드디어 L 곱하기 A 하면은 거리 곱하기 면적 하면은 최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적비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놈은 다시 하면은 L 곱하기 A분의 V 최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요 놈들을 요 투과율을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투과율을 백분율로 표현하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로그 밖에다가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요 t값에서 t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할 거예요. 이걸 곱하기 ln t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비광학 밀도는 광학 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하는데 그때 그 투과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값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분율.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놈을 한 번 더 쓰면은 위에다 쓸까요? 여기다가 쓸게요. 요 놈을 한 번 더 쓰면은 여기서 요 놈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깔리지 마시고요. 요 ln을 상용로그로 바꿀 겁니다. 라고 해요. 지금 요 놈을 상용로그로 바꾸면은 ln은 여기다 살짝만 쓸까요? ln은 2.303 로그 10 상용로그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은 2.303 곱하기 L 곱하기 A분의 V 최적 곱하기 로그 T분의 100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현재 방염에 관련돼서 연기밀도 400, 연기밀도 200 이런 거 혹시 아시려는 거는 모르겠는데 참 좀 아십시오. 요놈 전체를 우리 법에서는 132로 표현합니다. 요놈을.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최종식을 쓰면은 132 로그 t분의 100으로 비광학적 농도를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여기 t분의 1 쭉 요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기밀도 2번에 연기밀도 암흑도는 CS는 100의 I0분의 I0 마이너스 IX. I0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기가 없을 때의 빛의 량. 그 다음에 IX는 연기가 있을 때의 빛의 량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광학밀도는 그림 하나 있으시죠? 요 그림은 지금 NFP에서는 표준 두께를 1cm로 보고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1cm. 그래서 D는 L분의 로그 IL분의 I0로 표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램버트 비의 법칙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광학밀도는 연기에 의한 빛의 감소를 광학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뒷자리에 넘기시면은 연기가 최대 연기밀도가 무차원이 되는 이유,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합격권에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면접하시는 교수님들도 가끔 물어보십니다. 연기밀도 400, 왜 밀도인데 밀도란 말을 쓰는데 단위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연기밀도 400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적비분의 최적비로 나눠 없애져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최적에 대한 최적비로 나눠버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차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연기밀도 400의 의미, 연기밀도 200의 의미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시간을 갖고 또 이야기 드릴 거고, 오늘 했던 램버트 비어 법칙, 요 램버트 비어 법칙은 광학밀도나 감광계수를 나타내는 데 램버트 비어 법칙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램버트라는 사람은 연기의 두께를 가지고, 비어라는 분은 농도를 가지고, 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은 램버트 비어니까 우리 CS 곱하기 L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은 이제 비어, 맥주는 농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맥주를 먹으려면 농도가 중요한구나. 그 농도가 CS, 광계수 또는 광학밀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암기 뭐 하시란 말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요 맥주가 램버트 비어 중에 광계수 CS를 나타낸 그 비어구나. 비어라는 사람은 광계수를 가지고 연기의 빛의 감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램버트는 연기의 두께 또는 거리, 보통은 두께로 하시겠습니다. 연기의 두께를 가지고 빛의 감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흑도는 빛의 감쇄를 선형적으로 표현하는 것. 광학밀도나 그 다음에 감광계수는 빛의 감쇄를 로그 함수 쪽으로 표현하는 놈. 그 다음에 비광학밀도나 광학적 농도는 빛의 감쇄를 광학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한 것. 그때 비광학밀도는 투과율을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라고요. 광학밀도를 최적비로 표현하고 하고 그리고 투과율은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수업 잘 들었다고 보십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은 소방기술사 되는 데는 분명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소방기술사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